윤변의 판례 콘서트. 안녕하세요. 판례 콘서트의 윤성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2022년 5월 12일 선고 2021도 1533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라는 게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하실 테니까 먼저 조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2항, 이것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에 관한 조문인데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 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요게 앞부분이 방법이죠.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 이게 그 314조 제1항이 그 일반적인 업무 방해입니다. 제1항의 형과 같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은 위에서 밑줄 친 부분입니다. 즉, 가 정보 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게 방법이고, 나 그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다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 방해죄의 새로운 유형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 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 가능성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7년 4월 27일 선고 2006도 9028 판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도 제1항의 원래의 그 업무 방해죄와 마찬가지로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고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0년 2월 13일 선고 2019도 12194 판결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뭐 그 아까 다부분은 그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을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다부분은 일단 한번 살펴본 거죠. 그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는 정보 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게 방법입니다.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다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구성 요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 다를 다 만족을 시켜야 컴퓨터 등 장애 방해죄가 성립하는데, 먼저 다부분은 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다, 이게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 즉 가능성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부분 이해되시죠? 이건 이제 업무 방해죄랑 동일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법부터.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의 방법인 가 부분은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면 되는 거예요. A. 허위 정보의 입력, B. 부정한 명령의 입력, 또는 C. 기타 방법, 이 세 가지입니다. 허위 정보의 입력이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니까 허위인 거죠.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거짓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겠죠. B.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정당하지 못한, 올바르지 않은, 그릇된 이런 말인데, 정보 처리 장치를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과 상이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정보 처리 장치를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과 다른 그런 명령을 입력하면 그릇된 명령을 입력하는 거죠. 상이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상한 명령을 입력하는 거예요. 이상한 명령. 원래 그 정보 처리 장치의 목적이 예정하고 있던 그런 명령이 아니라 이상한 명령을 입력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C.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 처리 장치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 수단으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일체 행위인데, 그 A와 B, 즉 그 허위 정보의 입력이나 부정한 명령의 입력은 뺀 그런 일체 행위를 말합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는 이렇게: A. 허위 정보의 입력, B. 부정한 명령의 입력, 또는 C. 기타 방법의 결과, 나 부분, 동그라미 나 부분입니다.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앞서 보았듯이, 다시 말해서 정보 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만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고, 정보 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만, 반면에 나 부분, 정보 처리의 장애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해석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부분, 업무 방해의 결과는 가능성이면 족한데, 즉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만, 반면에 나 부분, 동그라미 나 부분, 정보 처리의 장애는 실제로 발생을 해야만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고, 장애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해석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대법원 2022년 5월 12일 선고 2021도 1533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갑은 피해자 주식회사 야놀자의 바로예약 애플리케이션 앱과 통신하는 API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서버의 URL과 API 서버로 정보를 호출하는 명령 구문들을 알아내어 갑이 자체 개발한 야놀자 크롤링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PI 서버에 명령 구문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야놀자의 숙박업소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야놀자, 뭐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야놀자가 뭐 모텔이나 호텔 등의 그 숙박업소를 예약하는 그 프로그램, 그 앱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그러니까 야놀자는 그 숙박업소의 정보를 많이 갖고 있겠죠. 그런데 갑이 야놀자 크롤링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그 정보를 호출하는 명령 구문을 이제 넣어서 입력해 가지고 야놀자의 숙박업소 정보만 이렇게 빼낸 겁니다. 수집한 겁니다. 요게 이제 뽀록이 나니까, 들통이 나니까 검찰은 갑이 이렇게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였기 때문에 야놀자의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면서 갑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갑의 행위가 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느냐, 이것이 이제 오늘 판단의 대상인 거죠. 갑이 입력한 명령이 부정한 명령에 해당할 수는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야놀자의 예약 앱과 API 서버를 운영하는 목적은 그 숙박업소에 예약을 하기 위한 것인데, 갑은 이상한 명령을 입력해서 야놀자가 가지고 있던 숙박업소의 정보를 수집하였으니
야놀자의 정보 처리 장치를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과 상이한 명령을 본래의 목적과 다른 명령을 입력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야놀자의 정보 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는지입니다. 갑이 야놀자가 가지고 있던 숙박업소의 정보를 수집한 것은 맞는데 이로 인해 야놀자의 예약 앱과 API 서버 등 정보 처리 장치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야놀자의 정보 처리 장치는 사용자가 숙박업소에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갑이 숙박업소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야놀자 크롤링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명령 구문을 입력하였지만 이로 인해 사용자들이 예약 앱을 통해 예약을 하는 것에는 아무런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갑의 행위는 야놀자의 정보 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의 나 요건, 정보 처리 장치에 장애가 발생하게 해야 한다는 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됩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갑의 행위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 이와 비교해야 할 사안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입니다. 이게 언론에도 많이 나온 사건이죠. 대법원 2020년 2월 13일 선고 2019도 12194 판결을 보면 드루킹 일당은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하여 포털 사이트,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 뉴스란에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댓글 순위를 조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드루킹 일당의 행위는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그러니까 댓글 순위와 관련해서 거짓의 정보 또는 이상한 명령을 입력해 가지고 댓글 순위 산정을 쭉 하는데 그 댓글 순위 산정이라는 포털 사이트의 정보 처리에 장애를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건과 이렇게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의 차이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겠죠. 오늘 소개한 판결과 관련하여 예상 가능한 객관식 지문이 무엇인지 볼까요?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 행위 결과, 즉 이상한 부정한 명령이나 허위의 정보, 부정한 명령이나 기타 방법으로 가해 행위 결과 정보 처리 장치가 그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 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 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동그라미다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만 반면에 동그라미나 정보 처리의 장애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해석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대법원 2022년 5월 12일 선고 2021도 1533 판결도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갑의 경우 정보 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답은 O입니다. 지금까지 윤성현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